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글로벌 PMC 김용환 대표님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중소형 빌딩 투자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한데 놓치기 쉽겠다 싶은 거 바로 자산 관리 문제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저금리다 보니까 빌딩 투자 관심 갖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늘었죠. 근데 이게 사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사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건물의 가치를 완전히 좌우하는 시대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두면 오르겠지? 이런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고 봐야죠. 근데 이걸 좀 소홀히 하다가 어려움 겪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다고요. 네,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요즘 임대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임차인 중심으로요. 그래서 임차인을 어떻게 잘 모시고 만족시키고 또 오랫동안 같이 가느냐, 이게 자산 관리의 거의 핵심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 네. 그 미국 부동산 관리협회에 IREM이라고 있는데 거기 자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새 임차인 구하는 비용이요. 기존 임차인 유지하는 것보다 무려 6배나 더 든다는 거예요. 와, 6배요. 이야. 그 정도면 정말 임차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딱 와닿네요. 그렇죠. 절대 무시 못할 비용이죠. 그런데 그 김용환 대표님 칼럼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어요. 빌딩 매매를 중개해 준 곳에서 저희가 관리비 거의 안 받고 거의 공짜로 관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죠. 솔깃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딱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공짜만큼 달콤하면서 또 위험한 말이 잘 없죠. 실제로 칼럼에 나온 사례인데 강남 신사동의 빌딩 사신 K씨 분이 딱 그 경우예요. 매매 중개했던 법인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관리 수수료 드는데 그거 아껴드릴게요. 거의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월 1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 아니니까 K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혹하죠.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요. 문제는 그 중개법인이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중개만 하던 곳. 네. 오로지 그냥 다음 임대차 계약 성사시켜서 중개 수수료 받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을 좀 무리하게 내보내려고 하고 새 임차인 자꾸 들이려고만 하고 관계는 당연히 악화되고 심지어 소송까지 가고 이러면서 건물주랑 건물 전체 평판만 나빠진 거예요. 아이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계층이 1년 넘게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공실로. 1년 넘게요? 그럼 손해가.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 아끼려던 그 월 100만 원짜리 관리비 그거 3년치에 해당하는 약 3,60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상황이네요, 진짜. 결국 그 공짜 관리라는 미끼 뒤에는 그 중개 수수료를 챙기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숨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건물주는 돈은 돈대로 잃고 건물 가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부동산 자산 관리, 우리가 흔히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설 고장 난 거 고치고 이런 소극적인 관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다가 아니다. 네. 부동산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보고 임대료 잘 받고 비용 관리하고 또 임차인과의 관계 같은 걸 통해서 순운용소득, NOI라고 하죠. 임대 수입에서 운영비용 뺀 실제 순이익, 이걸 최대한 끌어올리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관리 차원을 넘어서 임차인 관리 또 주변 중개업소와의 관계, 유지보수 업체 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관계관리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복합적인 관리죠.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관리가 결국 빌딩 가치 상승에도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이걸 누구한테 맡겨서 관리할 건지, 어떤 전문가에게 맡길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요. 단순히 무료다, 수수료가 파격적으로 싸다 이런 말에 그냥 너무 거시면 안 되고요. 김용남 대표님도 칼럼에서 강조하셨지만 해당 업체의 업력, 그러니까 경험이죠. 특히 중소형 빌딩 관리 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풍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평판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소 10년이요. 그 정도는 돼야 좀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거죠. 검증된 전문 회사를 만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 성공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용남 대표님 칼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점은 빌딩 투자할 때
특히 그 매매를 중개했던 곳에서 슬쩍 제안하는 공짜 관리,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네, 꼭 경계하셔야 합니다. 좋은 빌딩을 싸게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점. 네, 절대 끝이 아니죠. 최소 10년 이상 검증된 경험을 가진 전문 자산관리 회사, 이런 곳과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그 소중한 빌딩 자산을 지키고 가치를 높이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관리 수수료라는 눈에 보이는 비용, 이걸 아끼는 것하고요. 전문성 없는 관리 때문에 발생하는 공실, 또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갈등, 결국엔 건물 가치가 하락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 이 둘 중에 당신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비용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걸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